어느 날 아침 마법의 시간이 당신을 과거로 뿅 데려다 준다면 언제 몇 살 때로 가고 싶은가요? 거기서 살고 싶은 만큼 다시 살 수 있어요. 이유도 떠올려 보세요. 그렇다면 내 인생 최고로 철없이 신났던 또는 즐겁던 때인가요? 가장 괴로웠던 사건이 있었던 때인가요? 지금이 가장 좋아요라고 현자처럼 말씀하실 생각이더라도 놀이삼아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도요. 안녕하세요.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시즌 6 영화 시상의 나의 바비입니다. 여름이 한창이네요. 한낮의 땡볕 때문에 새벽에 서늘함이 매우 상쾌하고 고맙지 않나요? 지난 봄부터의 긴장을 다 풀 수는 없지만 힘들고 지칠수록 짧은 신선함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1년 이전의 평범함이 그립기도 하고요. 마스크 없이 기쁘게 악수하고 마주할 그런 날이 오긴 오겠죠. 오늘은 까밀 리와인드라는 영화를 따라서 멀리 좀 다녀올까 봐요. 노래를 들으시고 언제인지 짐작하시는 분들 대환영입니다. 첫 번째 노래 99 루프트벌룬 네나가 불렀습니다. 99개의 풍선, 독일 그룹이었네요. 첫 번째 영화보다 소원. 1985년도에 몇 살이셨어요? 오늘 영화의 주인공 까밀은 16살, 이팔 청춘이었어요. 사랑하는 엄마가 고운 목소리로 잠을 깨우면 가기 싫은 학교지만 마이마이와 헤드셋을 연결하여 음악을 들으며 자전거로 달려나가게 되어 교실엔 사총사 친구들이 자리를 맡아놨네요. 재밌는 건 까밀의 현재 나이 40살에 얼굴, 몸매, 기억 그대로요. 옷만 어릴 적 옷이에요. 그래도 남들은 옛날 그대로고요. 과거로 간다는 건 나는 다 아는 시간을 다시 사는 거죠. 흔히 타임슬립 영화가 그렇듯 앞으로 생길 일들을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주식을 사는 등 투기를 할 수도 있고 예언과 노릇으로 남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고를 막고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까밀에게 그때는 가장 행복한 때예요. 함께 일탈할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있고 첫사랑을 만나고 그리운 엄마와 아빠의 젊음을 다시 만나니까요. 옛날만큼 더 신나게 맘껏 놀고 반항하고 엄마 아빠에게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많이 말해줘요. 남자를 골라 여럿 사귀어 보고요. 10대 남자아이가 귀엽고 매끄러워서 너무 좋아해요. 남자의 위로 올라타는 자세를 바꿨더니 그 애가 깜짝 놀라서 밝히는 여자라고 거부하는데도 이해해 주네요. 까밀은 왜 과거 그 시절로 갔을까요? 이제 하고 싶은 일, 바꾸고 싶은 일을 다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돌아간 과거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노래는 신디 로퍼였습니다. Girl Just Wanna Have Fun. 소녀는 그저 신나는 걸 원해요. 두 번째, 영화보다 남자. 까밀이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해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영화를 보면서 좀 불기했거든요. 과거로의 여행이 나쁜 일이 될까 봐요.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미래의 기계의 인간이 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팔뚝 한쪽을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기계 인간이 발명되지도 않고, 따라서 기계와의 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하지도 않잖아요. 미래가 과거의 원인이 되는 꼴인데요. 이 영화에선 좋은 일이 어울리죠. 바로 사랑의 씨를 심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40살의 까밀이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요. 당연히 그 상대는 25년을 기다리죠. 미래에서 왔다는 이 황당한 소녀를 믿고 사랑하고 기다려요. 이게 여성 영화의 특기죠. 장점이자 단점. 오랜 시간과 고독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믿는 것. 이렇게 보면 사랑은 믿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 국경의 남쪽에서 차승원은 탈북 청년이에요. 북쪽에 두고 온 연인이 시집갔다는 말에 욕을 하면서 남쪽 아가씨와 결혼을 해버려요. 25년은커녕 아마 2년 정도 지났을까 말까예요. 그러고 나면 꼭 그 연인이 나타나죠.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의 약속을 믿고 탈북해서 순수했던 애인 앞에 나타납니다. 직사포 같은 성격은 여전하고 사랑은 더욱 깊어진 눈으로요. 부끄럽기보단 안타까운,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분단 상황이 찢어놓은 사랑이죠.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 식민지도 아니고 전쟁도 안 일어나고 독재도 없고 간첩 조작과 학살이 없다면, 붕괴와 침몰과 강제 진압이 없다면 사랑이 답이겠죠. 아니, 그럴수록 사랑이어야 할까요? 세상이 정말 좋아졌나봐. 나 같은 것도 가수랍시고 판을 냈어.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왔다네. 가문의 영광이라 할만해. 원했던 원치 않았던 노래를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할 텐데, 신비주의 전략을 포기해서 그런 걸까? 얼굴이 알려져서 망했어. 나는 무겁고 안 예쁘니까 뭘 해도 마찬가지.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게 뼛속까지 익숙해도 이건 좀 짜증나. 도토리 이건 먹을 수도 없는 껍데기. 이걸로 뭘 하란 말야. 아무리 쓰레기 같은 노래지만 무겁고 안 예쁘니까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어. 도토리 싫어. 라면도 싫어. 다람쥐 반찬 싫어. 고기 반찬이 좋아. 나는 무겁고 안 예쁘니까
고맙지만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 도토리 이것 먹을 수도 없는 껍데기 이걸로 뭘 하란 말야. 아무리 쓰레기 같은 노래지만 무겁고 안 예쁘니까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어. 버스라면 벗겠어요. 버스라면 벗겠어요. 버스라면 벗겠어요. 버스라면 벗겠어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겠어요. 당당하게 일주일에 단 하루만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 먹게 해줘. 도토리 싫어. 도토리 싫어. 주려면 좀 많이 주던가. 팔아서 고기 반찬 해 먹게. 세 번째 노래 도토리,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이라는 독립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젊은 나이에 갑자기 요절하게 되는데요. 생활고에 시달렸다라는 노래 가사가 귀에 들어옵니다. 우리 여성 영화나 여성 영화인들과 관련이 있어서 선정해 봤습니다. 세 번째, 영화보다 테스. 까밀의 사랑이 까밀에게는 새 생명수이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 영화는 무엇을 더 말해야 할까요? 남자 영화와 다르게 보여줘야 할 게 뭘까요? 가부장제의 굴레에 묶인 처지는 아직도 현실이고, 전쟁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장 고통받는 약자로서 여성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팔려가듯 강제로 결혼해야 하는 게 21세기에도 벌어지는 여성들의 모습이죠. 우리나라도 아직 후진적이죠. 온갖 가지 성폭력과 살인의 공포에 시달리고 일상적 차별은 너무도 일상적이라 선량한 차별주의자들이 선량하게 주위에 가득하고요. 이런 일들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일은 멈출 수 없어요. 불편함과 반성은 항상 시작의 전제니까 필요한데 그래도 아쉬운 건 잘 채워지지 않네요. 원더우먼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남성 감독들이 조금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배운 것 없고 가진 거라곤 아직 어린아이와 건강함 밖에 없는 에린 브로코비치,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하는데요. 마을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공예 기업의 뻔뻔한 거짓을 차근차근 밝혀내요. 또 남성 중심 스포츠 업계의 차별에 맞서 세계 여자 테니스 협회를 설립한 여자 테니스 선수 이야기 빌리진 킹, 여자들끼리 사랑에 투신하는 델마와 루이스, 캐롤과 테아즈. 비극적이지만 비극적 현실에 맞서기에 영웅적으로 보여요. 테스는 폭력적 사랑에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랜 기다림의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었죠. 침략군 대장의 목을 벤 유디트 같아요. 어떤 결기를 간직하고 살아온 그녀의 삶을 알면 너무나 당연해요. 여성 작가들의 어떤 기미도 포착할 수 있어요. 친구의 젊은 아들과의 사랑을 받아들인 투 마더스의 욕망도 있고요. 더 멀리 가면 폭풍의 언덕에 캐서린이 보여요. 캐서린은 귀족적 교양과 병적인 윤리에 죽어가면서도 히스클리프라는 자유와 생명을 사랑했노라 선언하는 것 같거든요. 또 있어요. 하바, 아후, 후아라고 모두 한숨소리 나는 이름을 가진 이란 여성들 이야기예요. 영화 내가 여자가 된 날인데
9살 생일부터 차도로를 써야 하는 아이 하바. 남자들이 반대하는 자전거 경주 대회에 참가하는 아후. 그런 억압의 시절을 다 살아내고 새로운 곳으로 출항하는 여인 후라.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기를 빌어봅니다. 네 번째, 영화보다 여성. 마돈나가 부른 Like a Virgin이었습니다. 처녀처럼이라고 해석되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노래 가사 첫 부분을 보면 이래요. 난 황야를 거쳐서 왔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헤매다가 어떻게든 뚫고 왔지요. 난 슬프고 우울한 불완전한 존재였어요. 마치 테스와 이란 여성들의 외침 같다고 봅니다. 여성 영화를 보기 위해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여성 감독의 영화를 찾아보았는데 의외로 쉽지 않았어요. 아직도 영화 감독이란 직업은 여자에게 편견적이거나 어울리지 않는가 봐요. 그러나 드라마와 시나리오 작가의 자리는 여성들의 차지예요. 여자들은 이야기를 잘 짓고 남자들은 그 이야기의 집을 잘 짓는다?
왠지 여자는 집안일, 남자는 바깥일이 되어버리네요. 결국 지금이나 과거의 모습이죠.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 왔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므로 편견이죠. 실제로 한국의 연극영화과 학생 중 남녀비는 4대 6인데 영화 감독비는 9대 1이래요. 또 2019년 흥행영화 30개 중 남녀 주인공비는 약 8대 2예요. 여자 감독 수가 매우 적고 여주인공 이야기가 매우 조금 호응받았다는 결과죠. 영화 관람객의 60%는 여자인데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자 감독의 영화는 재미가 없다. 여자 주인공 이야기는 우울하거나 슬퍼서 별로야.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죠. 상황이 비교도 안 되잖아요. 여성 감독 수와 여주인공 영화 수. 평등하지 않은 조건이므로 우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하자는 게 맞겠죠. 퍼플레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그런 노력들을 벌이고 있어요. 여성 감독들의 영화를 많이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 영화를 수두룩이 모아놨으니 시간만 내면 돼요. 그러면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여자 이야기, 여자 주인공, 여성 감독과 배우 등의 활약이 펼쳐진다고요. 퍼플레이 회원이 되시면 여성 영화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시게 된답니다. 물론 세상을 평등하게 바꾸는 데는 남녀 상관없죠.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시즌 6 영화 시상회나 남자가 본 여성 영화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바비, 녹음 및 연출 은유,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